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가 한 번에 날아갔어. 헬륨 가격이 일주일 만에 40% 폭등했고 최악의 경우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 근데 이게 그냥 가스 가격 문제가 아니야. 헬륨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 스마트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전 세계 출하량 전망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이야. 100달러짜리 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아예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 이런 위기 신호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줄게. 오늘은 이란 전쟁이 헬륨 시장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게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과 피해를 입는 종목까지 싹 다 정리해 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헬륨 위기의 진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해 줄게. 올해 3월 2일, 이란이 드론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공격했어.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 최대 헬륨 생산 거점 중 하나야. 카타르 에너지가 바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헬륨 생산을 멈췄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난주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한 번 더 했어. 카타르 에너지가 광범위한 피해라고 표현할 정도야. 수리에 수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 포춘 보도에 따르면 연간 헬륨 수출량이 14%나 줄었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카타르가 전 세계 헬륨의 30%를 공급하는데 이 헬륨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바닷길이 호르무즈 해협이야. 지금 이 해협이 서방 상업 선박에 사실상 폐쇄됐어. 비유하자면 이래. 공장에 불이 나서 물건을 못 만드는데 그나마 남은 재고를 실어 나를 도로까지 막혀버린 거야. 만들어도 못 보내고 만들지도 못하는 이중봉쇄 상태인 거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정으로 현물 헬륨 가격이 일주일 만에 40% 폭등했어. 에너지 분석업체 AKAP 에너지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해. 전쟁 전에 1000입방피트당 500달러였던 가격이 2000달러, 그러니까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00달러를 돌파했고, 자, 여기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한국은 헬륨의 65%를 카타르에서 수입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를 한 바구니에 넣은 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 헬륨이 끊기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헬륨 컨설팅 전문가 필 콘블루트가 포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아직 완전히 고갈된 곳은 없지만 공급 부족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몇 주야, 몇 주.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진짜 헬륨이 바닥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위기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거든.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봐. 자, 2교시 들어간다. 이중 공급 충격이 뭔지 그 실체를 지금 뜯어볼게. 사실 헬륨 위기만 터진 게 아니야. 지금 반도체 시장은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덮치고 있어. 하나는 방금 말한 헬륨 공급 차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AI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칩 부족이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잖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DRAM이랑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야. 쉽게 설명하면 DRAM은 컴퓨터의 단기 기억력이고 HBM은 AI가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초고속 기억 장치야. 이 회사들이 메모리 칩을 싹쓸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갈 메모리가 없는 거야. IDC의 프란시스코 제로니모에 따르면 일부 부품의 메모리 비용이 최근 몇 달 만에 200%에서 300%까지 급등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까지 1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메모리 칩이 올해는 30만 원을 줘야 하는 거야. 이러니 완성품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IDC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2천만 대로 12.9% 줄어. 이게 역대 최대 낙폭이야. 카운터포인트라는 또 다른 리서치 기관도 12.4% 감소를 전망하고 있어서 어디서 봐도 결론은 같아. 동시에 평균 판매가는 523달러로 14%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래.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거야. IDC의 나비라 포팔이 경고했는데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대가 팔리는 100달러 미만 스마트폰 시장이 영구적으로 생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 영구적이라고 했어. 일시적이 아니라. 메모리 비용이 3배 오르면 100달러짜리 폰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원가가 판매가를 넘어버리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 100달러 미만 폰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인지 생각해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의 저소득층이야. 이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사치품이 아니라 은행이고 학교고 병원이야. 이 시장이 사라지면 디지털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지. 인도 시장도 심각해. 인도는 저가 기기 중심으로 성장해온 시장이거든. IDC가 2026년 출하량 전망을 1억 5,200만 대에서 1억 3,200만 대로 낮췄어. 카운터포인트도 1억 3,900만 대, 옴디아도 1억 4,200만에서 4,500만 대로 전부 하향 조정했어.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가 전작 대비 최대 1만 루피나 올라서 출시됐고, 비보, IQU 같은 브랜드들도 모델당 1,500에서 2,500 루피씩 올렸어. 제로니모는 인디언 익스프레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가격 압박은 몇 달이 아니라 최소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거라고. 몇 년이야? 이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뜻이거든. 한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잠깐,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 헬륨이 왜 반도체의 필수인 건데 풍선 넣는 가스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를 식각하고 냉각하는데 꼭 필요한 가스야.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단계마다 헬륨이 들어가 대체제가 사실상 없어. 비유하자면 빵을 구울 때 오븐이 필수잖아.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오븐 없이는 빵을 못 구워. 헬륨이 반도체 공정에서 하는 역할이 딱 그거야. 헬륨 없이는 칩을 만들 수가 없어. 글로벌 공급 구조를 보면 왜 이렇게 심각한지 바로 이해가 돼. 미국이 40%, 카타르가 30%, 러시아와 알제리가 20%를 차지해. 근데 30%짜리 카타르가 한 방에 날아간 거잖아. 나머지 나라들이 그 물량을 당장 채울 수 있을까? 못해. 헬륨 생산 설비를 새로 짓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야. 정리하면 이래. 헬륨이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들고, 만들어도 AI 데이터 센터가 다 가져가고 남는 건 없는데 수요는 있으니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이 두 충격이 동시에 합쳐지면서 스마트폰 시장, 나아가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약속한 수혜주와 대응 전략 지금 공개한다. 1교시에서 말한 그 종목들 지금 알려줄게. 먼저 수혜주부터 가자. 헬륨 공급이 줄면 누가 웃을까? 대체 공급업체야. 린데라는 회사가 있어. 미국에서 헬륨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478달러,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20%나 늘었어. 에이어 프로덕스도 봐야 해. 헬륨 공급 세계 2위 업체인데 알제리, 러시아 쪽 공급 라인을 강화하고 있어. 거래량이 15% 늘었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램 리서치, 이 회사가 식각 공정에서 헬륨 사용량을 줄이는 효율화 기술을 갖고 있거든. 거래량이 25% 폭증했어. 애플라이드 매티리얼스도 메모리 생산 장비 수요가 올라가면서 거래량 30% 증가. 반대로 피해주도 정리해줄게. 삼성전자, 지금 가장 위험해. 헬륨 65%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으니까. 주가 78,500원인데 거래량이 10% 줄었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19만 2천 원인데 거래량 15% 감소. 마이크론, 애플까지 전부 하락 흐름이야. 특히 애플은 아이폰 출하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목해야 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헬륨 공급주를 주목해 린데 에어 프로덕스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둘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피해주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야.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아. 셋째, 타이밍을 봐야 해. 콤블루트가 말한 대로 몇 주 안에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48시간 개방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해협이 열리면 헬륨 공급이 일부 회복되면서 공포가 가라앉을 수 있고 반대로 이란이 보복하면 가격이 진짜 4배까지 가는 거야. 그야말로 동전 던지기 같은 상황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산 투자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는 한 종목에 몰빵하면 절대 안 돼.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현금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하면서 기회를 노릴 때야.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큰 코 다치는 건 한순간이거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3월 2일에 카타르 시설 폭격 뉴스가 떴을 때 교실에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했어. 헬륨 공급 차질이 오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즉각 분석해서 나눴거든. 그날 바로 대응한 학생들이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 공급주 쪽으로 15%에서 25% 수익을 실현한 분들이 있어.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분석하고 즉각 대응한 결과야. 시장은 영상을 기다려주지 않거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바뀌고 있고 헬륨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거야.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분산 투자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건 꼭 기억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다들은 이번 헬륨 위기 어떻게 보고 있어? 헬륨 공급주가 더 갈 거라 보는지 아니면 반도체주가 바닥찍고 반등할 거라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 분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이 와. 들어오는 방법은 내 조수가 알려줄 거야.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